네,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따끈따끈한 북한 이야기를 발빠르고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두고두고 클릭해서 즐겨찾기 하고 싶은 유쾌한 북한 이야기. 여러분의 북막!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토크해 주실 분은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일명 극지 않는 복권으로 부른다는 북한의 지하 자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입니다. 바로 북한자원연구소의 최경수 소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원 씨가 준비한 게 있다며요. 그렇습니다. 바로 속담으로 알아보는 네. 북한의 지하자원 되겠습니다. 속담.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 아시죠? 네. 제가 말 없이 막 이렇게 행동으로 설명을 하면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주는 거 있습니까? 많이 맞추신 분께는 네.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외식 상품권 10장. 정말요? 네, 시작하죠. 자, 문제 갑니다. 자, 속담으로 보는 북한의 지하자원 첫 번째 속담입니다. 뭔가 작은 거. 아시는 거예요? 뭘까? 아, 최경수. 네, 작은 꼬치가 맵다? 정답입니다. 전 세계 땅덩어리에 비해 작은 나라 북한. 네. 그런데 이 작은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의 규모는 네. 정말 웬만한 대륙 안 부러울 만큼 음.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톱10 안에 드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죠. 무려 1위에서 3위. 전 세계에서. 마그네사이트, 히토류, 석유, 납. 히토리와 석유가 1위에서 3위 사이에 들었어요? 맞습니다. 전 와, 세계에서. 대단한데요? 네. 네. 자, 두 번째. 세계 4위에서 6위는 아연, 텅스텐, 흑연, 무연탄까지. 철광석, 세계 7위에서 10위. 네. 생각도 못했어요. 보통 사업가들이 네. 이제 물어보면 어떤 걸 투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투자. 네. 뭐 그게 이야기해도 되나? 저도 이제 나중에 사업할 거여서. 네. 미리 정보를. 네. 마그네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마그네사이트는 뭐냐면 제철 산업 아시죠? 제철소. 네. 용광로에서 샘물이 나오면 그게 샘물이 온도가 몇 도나 될 것 같아요? 한 3,000도? 그렇게 높진 않아. 아, 그래요? 1,100도, 1,600도 정도 1,500도. 되는데 네. 그걸 받는 용기가 필요할 거잖아요. 네네네. 그 샘물 만드는 이제 용기를 이 마그네사이트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한 85%가 마그네사이트가 들어가요. 근데 네. 지금까지 마그네사이트 우리나라 제철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제철소 엄청 많죠. 무슨 제철소가 엄청 많아요. 제철소 2개뿐이 없어요. 현대제철하고 그 펀코. 네. 그렇죠. 네, 용광로는 많을 거예요. 아, 용광로 많죠. 네. 그 제철소에서 필요한 그 마그네사이트를 중국에서 전량 수입해 왔는데 이제 중국이 전 세계 마그네사이트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마그네사이트가 세계 3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요. 매장량이 약 한 20억 톤. 20억 톤이요. 네. 이제 실제로 20억 톤. 우리나라가 연간 한 20만 톤 정도 수입합니다. 네. 수백 네네. 년 써도 없어지지 않을 그런 엄청난 양이죠. 부족함 없이 진짜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양이네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속담으로 알아보는 지하전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담. 뭐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 이거 네. 밝은데 밑에 안 보여. 막 등잔 밑이 어둡다. 정답입니다.
우리 아, MC가 너무 고생하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자원 빈국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한반도 위쪽 이 북한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사실 궁금한 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북한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자원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없을까? 이제 간단합니다. 네. 이제 북한에는 제한 자원이 많이 있을 지질학적 환경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런 환경이 북한하고 다르니까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네. 뭐 북한의 어떤 그 경제, 잠재력, 가능성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자원 개발도 포함돼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네. 만약에 북한이 핵 문제 해결돼서 시장 경제적으로 뭐 베트남식이든 중국식이든 개방으로 나온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하자원, 네. 물속에 있는 고기, 수산물, 수산물. 네. 그렇죠. 그다음에 예, 버섯 등 농작물. 네. 근데 이 후자 두 개, 수산물과 농작물은 사실 그게 경제적 가치가 얼마 안 되죠. 시장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네네. 근데 이 지하자원은 사실은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중국에 수출을 하잖아요. 네네. 한때는 네. 65%가 지하자원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인들 관심 없겠습니까? 북한의 지하 자원 가치를 예상하는 것도 제각각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 그 잠재적 가치를 뭐 3천조, 뭐 2천 몇 조, 6천조, 7천조, 네. 일경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그건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매장량이라는 게 자료가 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없고 네. 그러니까 추정 자료 가지고 추정 네. 매장량에다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광물 가격이 매일 변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네. 매년 바뀝니다. 자, 속담으로 보는 북한의 지하 자원 네. 드디어 세 번째입니다. 무섭습니다, 이제. 또 동그라미야. 뭐가 꼬불꼬불 튕겨나가는? 뼈야 보배다?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네. 구슬이 서말이어도 네. 뼈야 보배다. 정답입니다. 네. 북한의 희토류부터 석유, 철까지 이렇게 다양한 지하 자원이 정말로 천문학적으로 파묻혀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꺼내서 잘 써먹어야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북한에서 지하 자원이 많다는 걸 알고 사실 자랑스러워하기도 하지만 개발 자체는 좀 부진한 편인데 그게 어떤 뭐 기술의 문제인가요? 전력을 필두로 하는 그 인프라. 네.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전력이죠. 뭐 전기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도 이게 뭐 촬영하는데 전기 없으면 못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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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 북한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이제 네네. 북한에 가서 실제적으로 공장에도 가보고 그러면 네. 이제 품질도 안 좋고 네. 이게 발전량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북한이 자원 개발하는데 어려운 게 전력 시설이랄지 인프라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남과 북이 서로 참 모자란 거 서로 메꿔주고 네. 이러면 채워주고 하면은 참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대신 이제 우리도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지하 자원을 연간 한 300조 정도를 수입합니다. 네. 우리가 북한이 필요하는 경공업이랄지 중공업 네. 그런 이제 이 자재나 원료를 북한에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없는 북한의 지하 자원 네. 가지고 그게 유무상통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게 남북 서로 윈윈할 수 있나요? 북한 지하 자원 다른 나라에 다 뺏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자, 근데 가장 궁금하셨던 질문, 네. 대표 질문 이 질문입니다. 북한의 지하 자원들을 중국 기업들이 싹쓸이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은 모두가 국가 소유로 돼 있습니다. 국가 소유, 그렇죠. 국가 소유로 돼 네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중국이 그걸 개발권에 가져갔다 그래도 네. 언제든지 북한 정부에서 해소할 수 있어요. 완전 넘긴 게 아니군요. 완전히 넘긴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권을 가져갔다는 것은 네. 소위 말하는 뭐 월세권이나 전세권 그 뭐 정도. 그 언제든지 정도는 다시 가져올 수 가져갈 있는. 있는. 네. 그래서 네.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네. 네. 그래도 그 시장을 먼저 가서 들여다보고 알고 있는 것도 선점이잖아요. 네. 네.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야죠. 네, 북한 지하 자원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속담으로 알아보는 북한 지하 자원 네. 마지막 키워드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대1 상황인데 아, 네. 마지막 문제고요. 마지막 문제. 뒤집기로 3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3점짜리 키워드는 특별히 초성 퀴즈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성 퀴즈? 네, VCR 네, 보면서 네. 함께 맞춰볼게요. 역시나 이것도 속담이고요. 네, 기역, 디귿, 티귿, 이응, 미음, 니은, 지읒, 리을. 그쵸, 역시나 감을 못 잡고 계시죠? 힌트. 네, 자, 힌트 큰 거 드리겠습니다. 네. 10원짜리 동전. 공든탑이 무너진다. 무너지랴. 정답입니다. 2점 플러스 3점에서 5점 획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저 고등학교 때 개별상 이후에 상 타본 적이 없어요. Congratulations. 진짜 준비했어요? 네, 진짜 준비했습니다. 외식 오, 상품권. 외식 상품권. 네, 고맙습니다. 사진까지. 네, 고맙습니다. 정말 외식 상품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작진분들이 정말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중식, 석식. 구내식당 이용할 수 있는 네, 식권인데요. 근데 더군다나 이게 세종청사예요. 네. 네, 소감 한마디 좀 전해주시죠. 아니요, 감사해요. 아니, 그냥.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려요. 네, 세종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속담 키워드는 바로 공든탑이 무너지랴였는데요. 네. 북한 지하자원 급하게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잘 준비해서 나아가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기업들도 많이 하고 국민들도 기대를 했었는데 뭐 잘 안 끝났지 않습니까? 미얀의 협상으로 끝났는데 사실 그렇더라도 준비는 해야 되거든요. 그 남북 관계는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네. 네네. 그동안은 경험으로 보면은 더 잘 될 수 있어요. 네.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쨌든 저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어드밴티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제 제가 북한에 이제 다니면서 조사도 하고 사업도 해봤지만 네. 기술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네. 같은 민족끼리 네. 했으면 좋겠다. 네. 네네. 그리고 또 우리는 정서적으로 또 통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쓴다는 장점이 있겠죠. 네. 같은 값이면 네. 이제 뭐 될 조금 더 할인이 수가 있는 거죠. 디스카운트가 조금 들어가고요. 네. 2030 젊은 세대들 딱 저 같은 나이의 청년들에게 뭔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자리입니다. 네. 북한 지하 자원을 약 북한에 한 700여 개 강산이 있는데 그중에 한 10%, 70개만 개발만 잘해도 네. 일자리를 약 9만 개 정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양이죠. 9만 개요.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네. 네. 북한에 대해서 많은 좀 더 이해를 하고 네. 네. 북한의 네. 새로운 시장, 네. 블루오션을 찾으려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네. 9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다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지하 자원이 미래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쉽고 유쾌한 토크로 북한의 지하 자원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들려주신 이 북한 자원연구소의 최경수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유일 궁금한 북한 방송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군마켓 TV 시간입니다. 영훈 씨, 네. 나무 심었어요? 이제는 식목일이 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무 심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공휴일로 지정을 좀 해야 돼요, 이제 다시. 북한 사람들은요, 벌써 나무 다 심었어요. 아니, 북한에도 식목일이 있나요? 3월 2일 그리고 식수절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보시죠. 여러분, 봄철 나무 심기가 시작됐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저국의 만년 대계를 위한 애국 사업입니다. 자연과의 전부 존재. 다 나무 심으러 온 거예요? 이 뭐 새마을 운동도 아니고. 네. 저국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존중시키자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황금산, 보물산, 와 저런 표현 쓰네요. 모든 일꾼들은 인민군대 지휘관들처럼 들끓는 전투 현장에 나가 직접 구덩이를 파고 구댕이? 구덩이, 구덩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사투리인가 봐요? 북한 마을의 표준어인 것 같아요. 음.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들이 순관 애국심, 당적 양심을 묻어야 하며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작전과 지휘를 보다 과학적으로 해나가면서 작전까지 아니 지금 전투 나가는 거 같지 않아요? 정신력. 정신력. 나무 심기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 근데 북한은 우리보다 춥잖아요.
왜 3월에 나무를 심을까요? 북한에서는 3월 2일을 식수절로 삼은 게 김일성. 네. 평양 모란봉에 올라가가지고 어? 나무 심은 날을 기념한 게 3월 2일이래요. 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 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해서 수종을 잘 선택하며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 아무나 심는 게 아니네요. 토양 기후 다 해서 네. 그 이 지역에는 이게 딱 맞다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 같아요. 올해의 산림복구 전투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합시다. 어머나 이룩합시다. 같이 소리를 질러야 될 것 같아. 아니 북한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굉장히 극심하게 식량난 겪었는데 그때 주민들이 산을 막 마구잡이로 개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무 뽑고 막 먹고 막 이러니까 산림이 많이 훼손됐대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산림 녹화 강조하고 있어요. 신년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조했었거든요. 사랑하는 온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 산림복구 전투 2단계 과업을 적극 추진하며 원림 녹화와 도시 경영, 도로 관리 사업을 개선하고 환경 오염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어디 가는 걸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여기는 위대한 소령님들께서 용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 태양궁전 지구의 수목원입니다. 태양궁전? 태양궁전. 태양궁전이 뭐 하는데요? 김일성 옛날 주석이 네. 사망하기 전에 사무실처럼 쓰던 곳인데 오. 지금은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돼 있어요. 도내 인민들이 전체의 마음이 담긴 수백 그루의 종비나무와 수천 뿌리 약초들, 나무가 꾸기 필요한 소공구들 수백 점 준비해가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게 있는 나무 이렇게 또 기증하고 이러나 봐요. 그런가 모종들을. 보다. 뜨거운 저구회를 심장에 안아보며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정성껏 심고 있는 우리 인민들입니다. 야, 삽질하고 있네요. 발로 콕 집어가지고 저렇게 삽을 딱 하는 걸 보니까 네. 일병 정도. 역시 삽질은 해본 사람이 알아요. 저는 오늘 수목원에서 동무들과 함께 다박설 나무를 심고 동무들이 나무를 심는 모습을 바로 이 그림에 담았습니다. 우와. 오 귀여워. 저희 그 초등학교 국어책 보면 맞아요. 저런 그림 있거든요. 철수와 영희 뭐 이런 컨셉이죠. 제 이름 영희. 예, 저 얘- 그림에는 영희입니다. 얘는 무조건 영이야. 네. 북한이 2016년 식수절 하루에만 단 하루 만에. 1000만 그루를 심었대요. 와. 1000만 그루? 네. 왜냐하면 대박 진짜. 북한 인구가 네. 2,500만이 좀 넘어요. 네네네. 그러면 노인하고 애 빼고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으면 네. 살림이 진짜 금방 복구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영훈 씨는 옷 살 때 주로 어디로 가요? 아울렛, 아울렛. 뭐 백화점. 그래서 네. 이번에는 북한의 패션 피플들이 찾는 네. 핫플레이스 가보려고 합니다. 네. 네. 과연 북한에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지 네.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울밀대 양복점으로 불리우던 이곳이 울밀대 피복점 옷을 시장으로 사러 가는 데가 아닌가 전시장이래요. 언뜻 봐서는 일반 상점 같은데 그 규모가 커질 수 있은 것은 이곳 봉사자들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민족옷과 다양한 와. 오, 굉장히 넓은데요, 아니? 진짜 오. 깔끔하다. 남녀 모자들과 미니품 등을 마음 먹은 대로 만들어내는 다기능화된 피복 봉사단위로 자기의 일터와 생산 능력을 일신한 데 있었습니다. 우산에 항상 신경을 쓰는데 이 전시장에 오면 옷을 항상 꼭 맞고 마음에 흠뻑 들어서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손을 끌어서 옷이 참 좋습니다. 저 기분 알죠? 네. 딱 차려오면 막 기분 업되는 거.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맞아요.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감수에서 가장 민감한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옷차림이 이들의 본래 옷차림입니다. 아니 근데 청년들이라고 했는데 네. 직장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얌전한 편인데요? 이 전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고 무엇이 좋은지 평가해 보기로 했습니다. 약간 이거 패션 방송에서 볼 법한. 비포 네. 애프터 이런 거예요 지금? 그쵸. 비포 애프터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옷을 입었던 사람이 오.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보라색, 녹색 더 화사해졌어요. 확실하게. 위랑 화사해졌어요. 아래랑 다르죠? 이들에게는
남다른 긍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복 제품은 을밀대다. 이 을밀대가 브랜드 이름인가 봐요. 아니 근데 을밀대가 무슨 뜻이에요? 원래 을밀대는 평양에서 정말 수려한 경치로 유명한 정자라는 뜻. 근데 어. 우리나라에서 을밀대가 유명한 건 네. 냉면. 냉면? 서울 시내에 있는데요. 줄 서서 먹는 곳이 있습니다. 기승전 먹을 거네요. 아, 그러니까요. 어떤 옷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가 하는 미학관에 대한 얘기가 더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또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유행들이 많지만 하나로 지향되는 게 무엇인가? 고상한 거.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이다 보니까 고상하면서도 좀 실용적인 옷을 함께 찾는 것 같아요. 네. 조선 사람의 체격과 고상하고 소박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 갑자기 무서워. 어디서 튀어나오신 거예요? 북한 방송에서 처음 보는 CG예요. 맞아. 하면서도 품위 있고 깊이 있어 보이는 색. 여기 한복이 어머 깜짝이야. 또 오. 나왔어. 왜 계속 나와요, 저분은? 약간 방송 트렌드인가 봐요. 이 그러게요. CG 팀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옷의 색깔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전 이렇게 일반적으로 검은색 옷을 입으면 마음이 좀 약해 보이고 매력 있을까 해서. 이 손님과 같이 얼굴 살결이 하얗고 네. 그리고 젊음이 있지 않습니까? 젊음이 또 느끼니까. 그러니까 또 밝게 입으면 가면 또 매력이. 또 우리나라 패션 방송 보면 이런 뭔가 조언도 해주고 맞아요. 어울린 스타일을 찾아가는데 비슷합니다. 밝은색이고 고상한 게 아주 예. 마음에 듭니다. 단색으로 만약 단색으로 회색만 하거나 또 검은색으로 하면 옷에서 말하자면 재미라고 할까? 애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세나 약간은 작은 것 이런 거에 해서 애교를 넣어서 효과를 부각시켰습니다. 애교가 옷에도 애교가 있어야 되네 봐요. 그런 표현을 쓰네요. 재밌네요. 처음 들어보는데 재밌습니다. 마음속에 뿌리내린 민족 고유의 정서와 기호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계승 발전시킬 때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밝아지리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에서 머리 길이, 또 옷차림 이런 거 단속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먼 옛날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의 북마크 TV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순서는요, 그리운 편지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발신인이 어떤 사연 들고 오셨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만나보시죠. 여기가 지금 뭐 한 2.6km 되는데 내가 살던 데를 못 간 데는 자체가 지금 상당히 그립고 하루도 할머니 산소라도 찾아뵙고 이게 소원이지 뭐. 남북 분단 전 황해도와 인천을 이어주던 강화 교동도.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만큼 바다를 오가던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교동도 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오래된 이발소 하나. 교동 이발관의 지광식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이곳을 지켜온 터줏대감이라는데요. 낡은 빛과 가위, 능숙한 손길에서도 그 세월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그 이발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좀 오래됐죠. 한 60년 됐어요. 60년이요? 예. 그러면 고향이 여기시겠네요. 아니죠. 필연 나오세요. 연백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데가 거기죠. 고향이죠. 어릴 적 가족과 함께 피난 내려와 이곳 교동도에 정착했다는 할아버지. 이발사 일을 하며 70년 긴 세월 동안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 황해도 연백은 교동도와 불과 2.6km 거리에 있는데요. 100길로 고작 10여 분. 가까운 거리만큼이나 더 애틋하고 그리운 고향입니다. 구슬치기, 빠상치기, 이 자치기라고 해서 자치기라고
나무 끝을 양쪽을 뾰족히 깎고선 긴 막대기를 이렇게 쳐서 뜨만 때려가지고 멀리 가는 그 이기는 거야. 그런 장면, 그 재미가 하루 해를 보는 거야.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고향 마을. 삼촌네 고모네 식구들까지 온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면 강가에 나가 물장구도 치고 개도 잡으며 하루 종일 북적북적 신이 났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장손이라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끔찍이 생각했어. 가정마다 닭 잡아준 거야. 닭고기 먹으셔 그걸 또 건너가는 거야. 아까 너 왔냐 그러면 또 닭 하나 뒤틀어서 잡아서 주고. 정 많고 인자한 조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지광식 할아버지. 요리 솜씨 좋은 친할머니는 넉넉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손자를 유독 아끼고 예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터져버린 전쟁. 짐을 꾸릴 새도 없이 긴박한 상황 속에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살기 위해 피난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작은 배에 오른 할아버지의 가족. 잠시만 내려가 있으라며 손짓하시던 조부모님과의 이별은 긴 기다림이 되었는데요.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사무칠 때면 할아버지는 교동도의 전망대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곳에선 어릴 적 뛰어놀던 고향의 바다, 그리고 할머니와 이별했던 그 해안가가 어렴풋하게나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50명 탔을 거야. 배가 앉을 정도로 사람이 다 꽉 찼으니까. 새벽에 파도가 없어가지고 자서 놓줘가지고 와가지고서 그 저기서 내려가지고 바로 걸어간 거지. 우리 그 시장인 데까지. 손에 잡힐 듯 눈앞에 있지만 갈 수 없는 나의 고향. 달려가면 따스한 할머니의 품에 금방이라도 안길 것만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고향에 돌아오듯 이맘때쯤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특별한 손님, 바로 한 쌍의 제비인데요. 이 제비집만 보면 할아버지는 왠지 가슴이 설렌다고 합니다. 제비집이 여기 2개나 있네요. 두 개 있어요. 그 한 쌍이 지은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좀 있으면 이제 제비가 올 때가 됐으니까. 그러면 제비가 혹시 이번에 올 때 고향 소식 같은 거 많이 아 그래서 좋죠. 자기들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 안방 가사 있는 데 있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는. 봄 소식과 함께 내 고향 소식도 한가득 물어다 주지 않을까. 제비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데요. 금방 다시 돌아오겠노라 다짐하며 떠나지 못했다는 작은 이발소. 오늘도 이곳에서 오래된 소원 하나를 되뇌어 봅니다. 내가 살던 데를 못 간 데는 자체가 좀 상당히 그립고, 언제든지 한번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라도 찾아뵙고, 이게 소원이지 뭐 지금 남은 이제 나이로서는. 나에게 남은 세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가볼 수만 있다면, 누군가 저 철조망을 걷어만 주시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보았을 텐데,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는 거리 2.6km. 눈앞에 두고도 닿을 수 없는 아름답고 소중한 고향 땅을 오늘도 할아버지는 두 눈 가득 담아봅니다. Yeah.